지금까지 다뤘던 전개 문제들은 다 프리 스페이스라는 데서,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공간이죠. 텅 비어 있는 공간. 말하면 텅 빈 공간 이렇게 표현할까요? 텅 빈 공간이라는 그 이제 자유 공간이라고 표현해요. 자유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의미는 이제 텅 빈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전하가 있을 때 그 전하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전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전개를 구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는가, 전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그걸 다뤘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또 물질이 있어요. 자유 공간에 물질이 채워져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공간. 그 물질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 물질 쪽에서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물질 속에 전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하들이에서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원자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를 띠는 것은 양성자, 플러스 극성을 띠고 있죠. 그 플러스 극성을 띠는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등이 이루어져 있는 원자 핵 주변을 마이너스 극성의 전자가 돌고 있죠. 하나 일수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92개, 93개, 94개 뭐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공간에 있다 할 때,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라는 게 있고 원자 핵이라는 게 있죠. 원자 핵에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 등이 있는데, 뭐 양성자가 있는데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 그런 것들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렇게 물질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다. 이게 만약에 그 어떤 물질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빼곡하게 있겠죠. 원자들이 빼곡하게 있는 것 상태에서 이 안에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전자도 있고,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전자는 일렉트론이라는 의미로 또 이제 마이너스 붙여갖게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양성자는 이제 P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뭐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어떤 그 모여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죠. 이렇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데, 어떤 물질은 이 바깥에 있는 전자가 많이 있을 텐데, 바깥에 있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들이 절대로 그 핵 주변을 떠나지 않는 게 있고, 원자 핵 주변을 갖다가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대로 다 한 덩어리 묶여 있는 그런 물질이 있고, 어떤 물질은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뭐 수십 개 정도 있는 그런 수준을 할 때에,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마음대로 이 안을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어떤 물질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어떤 물질은 그냥 여기에 그 원자 자체에, 원자나 어떤 분자에 딱 속박이 돼가지고 다른 데로 움직여 나가지 못하는 그런 물질이 있고 그래요.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물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해요. 프리 일렉트론. 원자 핵에 평소에는 속박돼 있죠. 평소에는 원자 핵에 같이 원자 핵에 붙어있어. 원자에 속해 있는 원자 핵에 이제 이렇게 끌려가지고 원자에 속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언제든지 바깥으로 이걸 벗어나서 바깥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물질이 있다. 그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생긴다. 외부에서 이렇게 생긴다고 했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몰리게 돼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그것들이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뭔가 이제 마이너스는 끌리게 되고 제일 바깥쪽에 이쪽에 있는 것은 뭔가 이제 양성자만 남은 상태.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의 양성자가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기 때문에 양성자가 과잉된 상태. 그건 플러스라고 보시겠죠. 그것들은 주로 이제 이쪽에 모여 있죠. 이쪽에. 이것과 가장 먼저 마이너스에 가장 가까운 쪽에 모여 있겠죠. 원자 스스로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돌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여기 가서 붙어 있게 된 거죠. 여기 제일 끝에. 더 이상은 이 물질이 여기까지만 있고 여기까지만 있다. 그러면 물질 바깥으로 튀어나가지는 못하죠. 물론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아주 강력하다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전자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 가해주게 되면, 전개를 가해주게 되면 이 안에서 움직여서 이쪽으로 다 가서 붙게 되고, 그것과 반대되는 극성의 것들이 제일 이쪽에 가서, 여기 마이너스니까 가장 이쪽에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전자는 다 이거에 밀려갖고 다 저쪽으로 가겠죠. 가는 대신에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플러스인 그런 물질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마음대로 그 안에서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하면서, 이런 프리 일렉트론들이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컨덕터라고 해요. 컨덕터, 도체라고 하죠. 도체. 또 전기를 잘 인도한다. 도체라고 합니다. 컨덕터. 모든 물질이 이러냐? 그렇지 않죠. 어떤 물질은 전혀 외부에서 가진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 원자 그 자체에 속박돼서 전자가 튀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지금 그걸 뭐 몇 개만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 플러스 이런 상태였는데, 전자들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돌고 있다가 외부에서 또 마찬가지 이렇게 아까 저것처럼 여기 플러스, 저거 마이너스, 그래서 이쪽으로 어떤 일렉트릭 필드 E가 가해지게 되면 이 전자가 이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쪽으로 향할 뿐이에요. 이렇게 그쪽으로 향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지만 도는 상태가 여기 플러스, 도는 상태가 약간 위로 치우쳐 돌겠죠. 얘도 위로 치우쳐 돌겠죠. 그 상태를 한번 그려볼까요? 궤도가 이렇게 위로 치우친다 이거죠. 궤도가 이렇게 위로 치우친다. 궤도가,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위로 치우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물론 여기 뭐 전자가 위로만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빙글빙글 도는 거니까 궤도가 이렇게 전자의 궤도가 이렇게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이었던 상태가 위로 이렇게 삐딱한 상태. 이 원자 핵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바로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죠. 쉽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가정했지. 이것만 이쪽으로. 물론 아주 미세하게나마 이 플러스 상태가 마이너스에 끌리긴 하겠죠. 이거에 밀리고. 그래서 약간 이동이 있겠지만 그건 뭐 거의 무시할 수 정도고, 거의 전자가 움직여서 전자의 비행 궤도만 이렇게 돌던 것들이 이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로만 되지,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갖다가 말 그대로 도체의 반대말이죠. 부도체. 영어로도 non-conductor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non-conductor라는 영어는 없고, 부도체를
인슐레이터라고 그래요. 인슐레이터. 부도체. 또는 이 부도체를 또 뭐라고 하느냐? 다이엘렉트릭이라고 그래요. 다이엘렉트릭스 쓰다 적에는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 유전체라고 번역해요. 유전체. 전기를 전속을 전기력선을 얼마만큼 그 물질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느냐? 유전체. 그래서 부도체 혹은 유전체 이렇게 부르는 물질이 있고 도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도체는 물질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 원자에만 속박되지 않고 언제든지 원자 바깥으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걸 free electrons라고 하는데 자유전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그 전개를 가해주게 되면 그 플러스 쪽으로 플라스틱 표면에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쫙 깔리게 되고 당겨지게 되고 반대편에는 이제 플러스 전화 상태로 유지가 되죠. 이렇게 이제 표면으로 끌려온 이런 재배치된 상태에서 끌려온 이런 전자 또는 전하들을 이렇게 이런 것들의 전하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도에 의해서 끌려서 유도에 의해서 재배치된 그런 전자해갖고 유도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induced charge 이렇게 얘기죠. induced charge 유도 전하들이 이제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이렇게 물론 여기서도 이쪽으로는 이게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플러스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 전자들이 원자의 그 구속 범위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이때 이제 비행 궤도만 이게 공전하는 궤도만 빙빙 도는 궤도만 치우쳐서 플러스 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삐딱하게 되는 그런 상태의 물질을 우리가 부도체 혹은 유전체라고 한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봅시다. 제대로 되고 있네요. 저기 잘 안 보이죠? 잠깐 기다려요. 햇빛이 그쪽이 강해서 그렇지 잘 안 보였었구나 이쪽에. 자 이렇게 하면 좀 낫네요. 그래서 부도체 혹은 유전체부터 도체까지 많은 물질인데 우리 도체에 속하는 물질들이 대체적으로 금속들이 그래요. 금속들 메탈이라고 하죠. 금속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가장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얼마만큼 이런 컨덕터 쪽에 가깝냐, 유전체, 부도체 쪽에 도체 쪽에 가깝냐, 부도체 쪽에 가깝냐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정량적인 척도로 도전율 또는 전도율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도전율 뒤집어서 전도율이라고 해야 돼요. 전도율 어떻게 되죠? 전기를 통과시키는 정도 해갖고 도전율이라고 해요. 우리 영어로는 컨덕터의 정도다. 컨덕티비티라고 하죠. 컨덕션의 정도다. 컨덕티비티. 이 컨덕티비티 시그마라고 하는 그런 기호로 써요 보통. 그 시그마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지멘스 퍼 미터예요. 지멘스라는 독일의 그 과학자인데 따서 지멘스 퍼 미터. 그 지멘스 퍼 미터라는 그런 그 컨덕티비티 시그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보통 이제 10의 한 7승 많게는 10의 7승부터 또 한 10의 0승 이 정도까지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에서부터 10에 마이너스 한 20승 이 정도까지 돼. 이거하고 이거는 뭐 한 그 10에 한 27승, 10에 한 25승 그 정도 막 차이까지 나죠. 그렇게 차이 나는데 그 정도로 컨덕티비티라는 것은 큰 차이를 보여요. 이렇게 도체하고 부도체하고, 이게 부도체에 비해서 도체는 거의 뭐 한 10억 이 정도가 아니라 1조 이 정도도 아니고 그 이상, 뭐 한 1경 그 이상까지의 어떤 차이를 보이는 그런 컨덕티비티를 갖는 물질, 그리고 좀 그렇지 않은 물질. 우리가 그렇지 않은 물질부터 한번 볼까요? 그렇지 않은 물질 뭐가 있을까요? 뭐 돌, 그죠? 돌, 각종 세라믹들이겠죠. 세라믹들. 또 이제 뭔가 목재, 나무 같은 거 있겠죠. 그다음에 고무, 그렇죠? 고무들. 또 플라스틱, 요즘에 이제 지금 플라스틱 돌, 그런 것들, 이런 그 각종 뭐 그 공기도 공기도 부도체죠. 그럼 또 완전 전기가 통할 수 없는 물질, 진공, 베이켐, 이런 것들이 다 유전체 혹은 부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도체에 속하는 것들은 주로 금속들이에요. 주로 금속들. 어떻게 되느냐? 뭐 볼까요? 은, 또 구리, 금, 그다음에 알루미늄, 또 철, 이런 등등이죠. 이런 등등들이 다, 뭐 타이타늄, 다 여기에 이제 속하는 그런 도체에 속하는 것들, 도체. 부도체 속하는 것들, 중간쯤 되는 그런 값들을 가진 그런 것도 있겠죠. 어디쯤? 뭐 여기 중간쯤 되면 10에 한 5승 정도? 뭐 근처 10에 5승 뭐이나 뭐 10에 한 10에 마이너스 5승에부터 10에 마이너스 한 10에 마이너스 3승에서부터 한 10에 마이너스 한 7승 정도, 이 정도까지 있고요. 중간쯤 되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컨덕터도 아니고 인슐레이터도 아니고 중간쯤 된다 해가지고 컨덕터의 중간쯤 된다. 그래서 뭐가 돼요? 세미컨덕터라고 하죠. 세미컨덕터, 반도체라고 하죠. 도체는 도체인데 도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부도체라고 말할 수 없는 반쯤 도체다 해갖고 반도체죠. 도체인데 반쯤 도체다, 중간쯤 된다. 이거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 뭐가 있어요? 실리콘이라든지 또는 게르마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그 반도체, 저기 성질을 띠고 있죠. 이렇게 말해서 중간쯤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물질 중엔 이렇게 이제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이 있고 전혀 통하지 않는 물질이 있는데, 물질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그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 그런 물질을 부도체 또는 유전체라고 하는데, 이 부도체 유전체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지만 플러스 상태, 마이너스, 플러스, 외부의 전기를 가할 적에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 궤도가 이렇게 약간 벗어난, 그러니까 그 원자핵의 중심과 이 전자 궤도의 중심이 일치하고 있던 상태에서 외부에서 전기를 가해지게 되면 전자 궤도가 한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끌려서 이렇게 삐딱하게 되기 때문에 전자 궤도의 중심과 원자핵 중심이 어긋나게 되겠죠. 그렇게 어긋난 상태가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의 중심이 벌어진 상태가 돼요. 그렇게 벌어진 상태를 우리가 이쪽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분극이라는 현상이 존재해요. 극이 갈라진다. 극이 갈라진다. 분극. 그래서 폴이 만들어진다 해서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죠. 폴라리제이션. 이 분극이 일어난 상태, 극이 갈라진 상태. 극이 갈라질 때도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는, 극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겠죠. 아주 원자 규모니까 그 단위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Q였다면 얘도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아주 가깝게 붙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다이폴이라고 하죠. 일렉트릭 다이폴. 그동안 많이 다뤘던 일렉트릭 다이폴들이 바로 이 부도체 또는 유전체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안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 뭐 써볼까요? 뭐 이렇게 다시 이 높낮 지리적으로 이렇게 위는 도체라고 하고 컨덕터라고 하고 컨덕터 이쪽을 갖다가 인슐레이터 그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10에 여기 뭐 10에 한 10에 7승 10에 5승 10에 3승 10에 1승 뭐 10에 0승 10에 마이너스 1승 뭐 10에 좀 그러네 10에 마이너스 3승 아니지 그렇지 10에 마이너스 5승 10에 마이너스 7승 9승 이렇게 좀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10에 마이너스 11승 그 이상 10에 마이너스 13승 10에 마이너스 15승 이 정도 해봅시다. 이 정도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10에 마이너스 7승 이 정도를 부도체 그러니까 영역이 사실 딱 잘라서 어디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기쯤부터 우리가 보면 부도체 또는 유전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부도체라고 할 때는 인슐레이터 유전체라고 말할 때는 다이엘렉트릭 이라고 말하는 이쪽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쪽은 대략 크니까 컨덕터라고요. 컨덕터 도체 그죠? 그리고 더 큰 거 없을까? 이 뭐 10에 한 9승 되는 것들도 요즘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슈퍼컨덕터라고 하죠. 무한대까지 있을 수 있어요. 무한대까지 어디까지 갈지 뭐 슈퍼컨덕터 완전히 무한대인 그런 재료가 현실적으로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완전 무한대인 걸 갖다가 우리가 완전한 도체 퍼펙트 컨덕터 나중에 마그네틱 컨덕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퍼펙트 일렉트릭 컨덕터라고 표현하고 이거 줄여서 PEC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PEC 이렇게 시그마예요. 시그마 컨덕티비티 시그마 시그마예요. 시그마 그 시그마가 10의 9승 이렇게 쭉 이 정도로 본다고 할 적에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각종 이제 아까 여기 봤던 은이라든지 은은 이제 시그마가 6.17 곱하기 10의 7승 이 정도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그 슈퍼컨덕터를 빼놓고 나서 10의 한 9승 정도예요. 슈퍼컨덕터는 그걸 빼놓고 나서 가장 높은 컨덕티비티를 가진 물질 하면은 은이에요. 은이 금보다도 더 높은 그런 컨덕티비티를 가지고 있죠. 참고로 금은 얼마 될까요? 금은 4.10 곱하기 10의 7승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에 비해서 은이 한 50%는 더 컨덕티비티가 높게 나타나죠. 계속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쯤에 해당되는 것 금은 굉장히 비싸고 은도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조금 싼 재료로 구리가 있죠. 구리가 이제 5.80 곱하기 10의 7승 정도 이거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정도 값을 가지고 있죠. 금보다 훨씬 높은 그래서 우리가 구리를 컨덕터로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컨덕터로서 구리를 많이 쓰고 있다. 또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 알루미늄은 이제 시그마가 3.54 금보다 약간 낮지만 이제 이것들이 일단은 높고 이거에 비해서
값이 싸다 하는 것이 장점이죠. 값이 싸다. 응? 값이 싸다. cheap. 이거에 비해서도 값이 싸죠. 그 대신 일단 그렇고 금은 어쨌든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다른 것과 반응을 안 하고 부식도 안 되고 부식이 잘 안 되고 부식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그런 용도로 할 적에는 떨어지지만 또 비싸지만 금은 쓰기도 해요. 금의 또 단점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너무 무거워요. 금은 너무 무거워요. 구리도 무거워요. 구리도 무거워. 구리가 비중을 보면 비중 은도 만만치 않아요. 은도 한 15, 16 정도 되고 구리보다 은이 더 무거워요. 구리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 돼요. 8.96, 9랍시다. 비중이 9 정도. 금은 어떻게 되나? 19.3이에요. 19.3. 구리는 엄청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죠. 그런데 알루미늄은 2.7밖에 안 돼요. 2.7. 구리의 3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컨덕티비티가 좀 떨어져서 그런데 좀이 아니라 이제 반은 넘죠. 그 컨덕티비티가 좀 떨어져도 가벼운 걸로 난다. 그때는 알루미늄을 써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있는 전선을 갖다 딱 모아보면 한 3kg 그 정도 될 거예요. 구리. 무겁죠? 그럼 진짜 전기줄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수십 킬로는 그 이상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보통 알루미늄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전기 전도가 이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면 알루미늄을 써갖고 아주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래서 굉장히 그 무게에도 그 비중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리 컨덕티비티 굉장히 높지만 또한 무거워요. 아주 무거워요. 알루미늄 컨덕티비티 그래도 한 4위 정도? 그렇지만 하여튼 꽤 나죠. 이거 비해서는. 그런데 무게는 2.7, 비중 2.7. 굉장히 가볍죠. 이건 가볍다. 가벼워서 좋아요. 가벼워서. 라이트. 철이라는 물질 있죠. 철이 가장 싸요. 이게. 철이 가장 싸겠죠. 그런데 컨덕티비티가 얼마냐? 그렇게 높지 않아요. 1.0 곱하기 10의 7승 정도예요. 근데 이건 또 철은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가장 싸고 또 하나는 유값이 다른 것들은 이건 자석이 붙어요. 자성체다. 자석이 붙는다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성체, 그것도 강자성체다라는 것이 자석에 아주 강하게 달라붙죠. 그런 물질 때문에 철이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가장 싸다. 그렇지만 부식도 되고 그리고 또 이 중에서는 지각에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각에 이 중에서는 많이 포함되어 있죠. 알루미늄 다음에 철이죠. 그렇죠? 알루미늄이 8.2% 지각 구성원소 중에서 철은 5.6%. 비슷하지만 어쨌든 그 알루미늄이 좀 더 많지만 알루미늄이 더 비싸요. 이게. 철은 또 무겁기도 해요. 7.8 정도 돼요. 7.8. 그래서 무거운 것, 가벼운 것, 무거운 것, 더 무거운 것, 그렇지만 부식이 안 되는 것, 가벼운 것.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것들은 관계없어요. 지금 이것들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10의 9승 정도, 10의 7승 정도 되는 그런 물질로서 이제 메탈, 컨덕티비티 이런 것들이 주로 컨덕터다 하는 거죠. 그 여기쯤 되는 것들이 이제 반도체인데 세미컨덕터. 반도체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실리콘이라든지 또 게르마늄이라든지 또 이거는 이제 아예 사족에 속하는 것들이지만 이 사족에 있는 거 말고 3족과 주기율표에서 5족에 속하는 것 중에서 합치게 되면은 뭐 이제 그 갈륨 아스나이드라든지 갈륨 알루미늄 아스나이드라든지 갈륨 인디움
뭐 아스나이드라든지 갈륨 인듐이라든지 또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 복합 물질 그걸 내가 이제 그 3족 5족 그러니까 4족이 가깝게 만들어 주는 그런 물질들 그런 심지어는 여기 탄소까지도 사실은 그 탄소하고 실리콘을 하게 되면은 SiC라고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그 각광을 받는 그런 그 반도체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또 뭐 그 뒤에 밑에도 이제 이어지겠지만 이렇게 이쪽은 뭐 관계없고 이쪽은 관계없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기 게르마늄, 실리콘, 탄소까지 관련돼 갖고 그 3쪽에는 뭐가 있나요? 그 보론,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탈륨 이 중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근데 이것들은 이제 5족과 이제 같이 해야 돼요. 네. 인, 아슨,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주로 이제 컴파운드에 활용되는 것이 이렇게 알루미늄, 갈륨, 아슨, 갈륨 아스나이드라든지 갈륨 포스페이드라든지 갈륨 알루미늄 포스파이드라든지 인디움이 들어간다든지 요즘에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이렇게 결합된다든지 이렇게 결합된다든지 해갖고 3족 3호 3 5 컴파운드 된다든지 그럼 4족 자체로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전자회로들을 반도체에다가 하게 되면 뭐 트랜지스터라든지 또는 IC라든지 뭐 그런 뭐 시모스 여러 가지 만든다든지 그런 그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고 또는 뭐 요즘에는 또 뭘 만들어요? 그 조명을 만들어 조명 그 LED를 만들죠. LED 같은 거 만들어서 조명에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반도체 반도체다 이거죠. 도체인데 완전한 도체가 아니라 반도체다는 걸 반도체다. 그래서 퍼펙트 일렉트릭 컨덕터 PEC라는 용어에 대해 익숙해져야 될 거고 컨덕티비티 세미 컨덕터 인슐레이터 어떤 다이엘렉트릭 예결적의 그 기준이 그 시그마 컨덕티비티라는 걸 가지고 한다. 컨덕티비티 단위는 시멘스 퍼 미터다. 그리고 이제 은이 제일 컨덕티비티가 좋은 그 물질이고 그게 약 한 6.1 곱하기 10의 7승 정도 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10의 7승 정도 되는 물질들이 대부분 도체인데 그게 미터들이다. 잘 녹화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컨덕터,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체 내부는 말이죠. 도체 여기 이제 도체 내부에 전자가 전개가 있다. 도체 내부에 도체인데 내부에 전개가 있다. 전개 여기에 이게 전개한다. 그러면은 도체 내부에는 전자 프리 일렉트론들이 잔뜩 있는 그런 물질이 프리 일렉트론이 잔뜩 있는 물질들이 그런 물질이 도체라고 했는데 전개가 있으면 그 전개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전개 방향으로 전자들이 움직이겠죠. 프리 일렉트론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거예요. 계속 움직이겠죠. 계속 움직인다면은 막 움직여서 어딘가로 이동할 텐데 전개가 나중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전개가 있는 그 상태의 어떤 마지막 상태. 예를 들어 이렇게 현재 이렇게 있고 플러스 이쪽에 돼 있구나.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런데도 전개가 있다. 그럼 뭔가 그 전개 그 있는 상태에 맞춰가지고 계속 움직일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결국 움직이다가 움직임이 멈추는 건 언젠가 내부에 전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내부에 전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런데 지금 컨덕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그런 물질. 컨덕티비티라는 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전자 안에 있는 전하들이 아주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그걸 컨덕터라고 했으니까 전기가 있으면은 그 전기에 따라서 전자들이 다 움직일 거예요. 전자들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다가 계속 움직일 수는 없어요. 움직이다가 전기가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다 뭔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움직이게 되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그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전자들이 어딘가 그 전개를 다 상쇄할 수 있는 상태, 내부인 전개를 다 상쇄할 수 있는 상태의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재배치가 되는. 그리고 이제 인듀스드 차지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차지의 인덕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멈추는 거죠. 그런데 전개가 있다. 그럼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서 전개가 내부에서 해소가 될 때까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했게 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향해서 이렇게 전개가 형성이 되는데 그 전개가 내부에 있던 원래 그 얘들 움직이게 했던 내부 전개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부에 전개가 존재한다면은 계속 전자들이 움직여서 그걸 상쇄해 버리기 때문에 컨덕터 내부에 궁극적으로 전개 제로. 또 전하도 그래서 제로. 내부에 전하가 있게 되면 그 내부에 전하 있는 것만큼 전개라는 것이 생길 테니까 내부에는 전하도 제로, 전개도 제로.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제로, 로도 제로. 어디? 그 내부, 컨덕터 내부에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덕터라고 하는 도체는 내부에서 전자들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물질이기 때문에 내부에 전개가 존재하면 전자들이 움직여서 그 전개의 존재를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된다. 물론 그때 시간이 걸리는데 전개가 딱 주어졌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여서 안에 있는 전개를 상쇄시키도록 재배치가 되는데 그 재배치될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 시간은 근데 계산해보면 나중에 한번 계산할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게 어느 정도냐? 10의 한 24승 분의 1초 10의 12승이 조 10의 16승이 경 10의 20승이 해죠. 해. 그런데 10의 24승이 1초니까 해보다 자 정도는 10자 분의 1초? 그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짧은 시간 동안에 전기가 내부에 사라져요. 전기가 줘졌다. 외부에 전기가 줘졌다. 그럼 내부는 이것들이 재배치가 쭉 일어나서 인듀스트가 일어나서 인듀스트 차지들이 쭉 표면에 생기면서 내부에는 전하도 없고 또 전개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내부에는 전개도 없고. 그러니까 PEC 완전 도체 혹은 뭐 완전 도체뿐만 아니라 도체는 그렇고 지금 일반적인 도체에서도 일반 도체에서도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의 한 24승분의 1초 만에 싹 사라져버려요. 여기 도체 내부에는 전하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전개, 그래서 전개는 제로다. 그러니까 로 제로고 이 제로다. 그렇죠. 몇 분이 안 되나요? 39분. 그냥 이거 지우면서 계속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프리 스페이스에서 도체가 있다. 컨덕터가 있다. 이 안에 컨덕터가
컨덕터가 있고 이쪽은 컨덕터고 뭐 컨덕터 덩어리가 있고 그것이 프리 스페이스에 넣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공기라고 해야 되죠. 공기가 있고 공기 중에 도체가 넣어 있다. 이런 식이죠. 여기 지금 이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도체인데 그 도체가 공기 중에 있다. 그럼 이 표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표면에서 금방 얘기했어요. 이 안에서 컨덕트 내부에서 E도 제로고 로도 제로라고 했어요. 그렇다 한다면 이 표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표면. 여기는 이제 일렉트릭 필드 존재할 수 있죠. 일렉트릭 필드 존재할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도체 내부니까 일렉트릭 필드 존재할 수 없고 전하도 존재할 수 있어요. 전하는 이 표면에만 존재할 수 있죠. 표면에. 전자는 표면에 또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표면에 로 S 쿨롱 퍼 세제곱미터만큼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표면에 표면에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일렉트릭 필드들 여기 일렉트릭 필드 여기 일렉트릭 필드 그러다가 이쪽을 이 원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프리 스페이스에서 일렉트릭 필드 여기는 컨덕터 내부에서 일렉트릭 필드 이건 먼저 제로라고 했죠. 그런데 이 표면에서 어떻게 될까? 표면이라는 것은 이 표면의 어느 한 점 표면의 한 점을 어느 한 점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다. 표면의 한 점, 이게 한 점이에요. 이 점 확대해서 거기는 매질 1에 속해 있는 프리 스페이스에 속해 있는 그런 이 점이 있고 같은 점인데 도체에 속해 있는 점.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제로인. 그 여기가 만약에 제로라고 한다면 여긴 제로 플러스, 여긴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같은 점인데 같은 점을 갖다가 확대해 보면은 거리가 제로인. 지금 이 표면이면서 이 표면의 어느 한 점을 지금 내 손가락에 딱 짚은 점, 그 점은 제로 플러스 내가 짚은 바로 위는 제로 플러스는 공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밑에 제로 마이너스인 것은 컨덕터에 속해 있겠죠. 그런 두 개의 점에 대해서 어떤 게 성립하느냐? 우리 펄 E는 제로, 또 다이버전스 E는 이프런 제로분의 로라고 하는 이 식이 여전히 성립하죠.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컬 회전과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다이버전스 발산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정해준 이 식. 사실 이것이 이제 정전계는 보존장이다라는 그런 물리적 의미를 가진 그런 수식이라고 했고 이것은 가우스 법칙이라고 했죠. 어떤 한 점, 어떤 폐곡면을 빠져나오는 일렉트릭 필드, 어떤 폐곡면 표면에 일렉트릭 필드들을 전부 적분한 것은 그 내부에 되어 있는 총전해랑 같다라는 그런 것을 미분형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발산,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회전이 각각 어떻게 주어지는지 하는 걸 주어진 식이다. 이렇게 처음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출발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성립을 해요. 여기에 적용. 물론 이거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인테그랄 dl 적분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적분형으로 C. 두 번째 식은 d ds s 에피론 여러분의 q 이렇게 이제 같은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성립한다. 여기 성립하니까 이 안에서는 지금 E2가 제로라고 했는데 이 표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바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공중에 붕 뜬 상태 이건 뭐 관심 없어요. 바로 바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바깥에서 안에서는 제로인데 바로 바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이제 첫 번째 식
두 번째식 한번 적용해 보면 돼요. 자, 첫 번째식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식을 적용하면 인테그랄 E dn은 언제나 제로라고 돼요. 언제나 제로. 어떤 폐곡성 경로를 통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선적분한 것은 언제나 제로다. 어떤가 봅시다. 45분. 언제나 제로라고 했어요. 그럼 언제나 제로? 그러면 폐곡성 경로를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잡아봅시다. 1, 2, 3, 4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래서 이 표곡성 경로 이것은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3까지 3에서부터 4까지 4에서부터 다시 1까지 적분한 그것이 제로래요. 그런데 여기서 1에서 2까지를 델타 W라고 합시다. 아주 짧게 아주 델타 W 높이를 H라고 합시다. 높이를 H 높이를 H라고 합시다. H라고 하면서 델타 W를 충분히 작게 하면 이 H 값을 H를 제로로 가게 할 수가 있어요. H를 제로로 가게. 그러면서 1, 2는 프리스페이스 쪽에 있게 하고 3, 4는 도체 쪽에 있게 하고 1, 2 구간은 윗부분에 3, 4 구간은 아래쪽에. 이게 면이 이렇게 굽어 있을 수도 있죠. 면이 이렇게 굽어 있을 수도 있어요. 면이 굽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델타 W를 아주 짧게 해주게 되면은 아주 작게 계속 해주게 되면 1, 2 구간은 여전히 공기 중에 3, 4 구간은 도체 구간에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굽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1, 2가 이렇게 걸릴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면은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1, 2는 그런데 3에서 4는 이렇게 갈 수 있다. 걸리는데 그러면은 더 짧게 해주면 돼요. 더 짧게. 그런데 이걸 제로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때는 결국은 걸릴 거 아니냐. 그럼 점점 얘를 작게 해주면 H를 제로로 가면서 H가 제로 바짝 붙으면서 제로가 되면서 1, 2는 여전히 이쪽 매질에 3, 4는 여전히 이쪽 매질에 있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H를 제로로 가게 해주면 2, 3, 4, 1 H가 제로로 하게 되면 적분 구간 자체가 제로로 가는 거니까 얘는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로. 1, 2로 가는 것은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 중에서 1, 2니까 원에 대해서만 따지면 되겠죠. 원. 그렇죠? 매질 1에 대해서만. 매질 첫 번째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서 이쪽 방향을 T라고 해줍시다. 이쪽 날아가는 방향의 단위 벡터를 또는 날아가는 방향을 T라고 해줍시다. T라는 것은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과 나란하다. 이런 선의 접선 방향이다 라는 의미의 접선 방향이다. T라는 것은 탄젠셜이라는 뜻이에요. 탄젠셜. 접선 방향으로 접선 방향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쪽 경계면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AT라고 한다면은 이 T 원 하고서 이 방향이 델타 크기가 델타 T이면서 AT 이렇게 되겠죠. 이 길이가 적분이 그렇게 돼요. 적분은 그다음에 플러스 3, 4는 3에서 4까지는 AT의 반대 방향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AT가 되면서 크기는 델타 W죠. 길이는 델타 W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지금 일렉트릭 필드가 적어도 아주 짧게 잡았으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그냥 컨스탄트하다. 적분
적분이 아니라 이제 단순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안에서 물론 이제 ET2에 이것이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로다. 근데 이건 뭐예요? ET2는 ET2가 자체가 제로죠. ET 자체가 제로. 왜? 컨덕터 내부니까. 컨덕터 내부에서는 ET가 제로라고 했죠? 그래서 제로. 그래서 남는 것은 이거 하나 남는데 이것은 이거하고 이거 하게 되면 결국 ET E1 T가 되겠죠. E1T 델타 T 델타 W 이걸 제로. 다시 말해서 E1 T는 제로다. 이런 결과로 된다. 이 위에서의 다른 데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표면 바로 위에 일렉트릭 필드의 탄젠셜 컴포넌트는 제로다. 그러니까 경계면과 나란한 일렉트릭 필드 성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시 말해서 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탄젠셜 컴포넌트. 탄젠셜 컴포넌트가 이제 뭔지 알죠? 표면과 나란한 성분이에요. 탄젠셜 컴포넌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원T는 제로다.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뭐 이걸 그 벡터적으로 아예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여기다 AT까지 곱한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 되죠. 이 원T 이퀄 이 원 T의 AT 이렇게 써도 되고 이퀄 제로다. 이 원 T는 제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괜찮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도체에서의 표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체 내부에서 전기가 제로가 되는 것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도체 내부에서 전기는 제로다. 그리고 도체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체 바깥인데도 표면에서 탄젠셜 컴포넌트, 도체 표면과 나란한 일렉트릭 필드 성분은 제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엔 두 번째 식을 한번 볼 거예요. 두 번째 식은 뭐예요? 이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폐곡면을 하나 잡아야 돼. 폐곡면을 잡을 때 이거랑 비슷하게 폐곡면을 잡아줘요. 다만 이게 입체가 되게 이렇게 한번 할까 이렇게. 이때도 똑같이 H는 높이는 제로가 되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 윗면이 매질일에 속하고 아랫면이 도체에 속하게, 윗면은 여기 속하고 아랫면이 여기 속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자 이거죠. 그래놓고 여기서 이쪽 방향, 이런 방향, 도체면에 경계면에 수직인 방향, 도체에서 뻗어나온 그 방향 그걸 갖다가 AN이라고 하고, 이 AN은 여기서 N은 뭐냐? 노멀 컴포넌트. 뭐예요 이게? 수직 성분이죠. 수직 성분. 경계면의 수직인 성분 N. 노멀 컴포넌트. 그럼 이 면은 요 밑면, 바닥면, 측면 이렇게 저 깡통처럼 생긴 걸 얘기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식은 인테그랄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번식이고 2번식 이 ds는 입션 제로분의 Q인데 좌변은 인테그랄 뚜껑 플러스 바닥 플러스 사이드 이렇게 되겠죠. 그걸 입션 제로분의 이때 H를 제로로 가게 해주면은, H가 제로로 가게 해주면 사이드를 한 것은 제로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제로가 되면은 이게 바짝 붙게, 이것처럼 바짝 붙고 바짝 붙으니까 그 내부라는 가는 것은 경계면 부분밖에 없어요. 경계면 부분에
경계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데 이걸 넓이를 델타 S라고 한다면 델타 S, 바닥도 델타 S가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그 델타 S라는 경계면 부분에 들어있는 전하 밀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로 S 델타 S 하면 돼요. 로 S 델타 S. 윗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2원, 윗부분 2원 곱하기 ds. ds는 뭔가요? 면이 델타 S네요. 방향은 an. 바닥은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향하겠네요. 마이너스 an이네요. 역시 델타 S고 크기는. 그리고 거기는 E2가 되는데 이것이 에프silon 제로분의 델타 S의 로 S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서 델타 S는 없어지고 그 E2는 뭐가 돼요? E2는 제로죠. 이거 제로. 왜 제로죠? 컨덕터이기 때문에. 내부는 컨덕터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E1N이 되겠죠. N. 이번엔 컬 에프silon 제로분의 로 S가 된다. 이번에는 에프silon 제로분의 로 S. 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이제는 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노멀 컴포넌트는 로 S에 비례한다. 표면 전하 밀도 로 S 에 비례한다. 그럼 뭐 그렇게 비례라고 하지 말고 표면 전하 밀도 로 S 나누기 에프silon 제로 이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E1N AN인데 이것은 에프silon 제로분의 로 S AN이다. 혹은 E1N 아까 여기 쓴 것처럼 에프silon 제로분의 로 S다. 이렇게. 혹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혹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도체 표면에서 얘기해. 도체 표면에서 처음부터 도체 내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제로예요. 도체 표면에서는 도체 표면 바로 바깥쪽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탄젠셜 컴포넌트는 제로다. 일렉트릭 필드의 수직성분은 에프silon 제로분의 로 S다. 또 한 가지. 도체 표면에서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쯤에 써봐야겠다. 도체 표면 등전위면이다. 등전위면이다. 내부에서 전기가 있다고 한다면 다 바깥쪽으로 표면으로 다 밀릴 텐데 도체 표면이 전위가 위치마다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 방향으로 또 전류가 흘러서 움직일 거예요. 계속 표면에서 움직임이 다 멈추고 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더 이상 서로 밀리거나 밀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등전위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체 표면은 전부 등전위면이에요. 그러니까 이퀴 포텐셜 플레인. 도체 표면은 등전위면이다. 왜? 도체 표면에 등전위면이 아니라 도체 표면에 전위가 존재한다면 그 전위만큼에 해당되는 전기가 형성되니까 그 전기 때문에 전자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전하들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결국은 움직여서 아주 짧은 시간에 움직여서 그것이 고르게 재배치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퀴포텐셜 상태가 되죠. 이퀴포텐셜 상태가 아니면 또 흐를 테니까. 그래서 더 이상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건 바로 이퀴포텐셜 플레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체 표면은 등전위면이다. 그리고 도체 표면 바로 바깥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탄젠셜 컴포넌트 제로, 수직 노멀 컴포넌트는 에프silon 제로분의 로 S다라고 하는 것. 도체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도체에서 중요한 내용을 할게요.
다시 한번 도체 내부에서 전기는 제로, 전하도 제로. 도체 표면에서는 도체 표면은 다 등전위면이에요. 그리고 또 도체 표면에는 이런 그 전하들이 모여 있게 되는데 그것들이 등전인 상태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모여 있게 된다. 그런 것을 induced charge라고 하는데 바로 도체 표면에서의 그 바깥쪽으로는 일렉트릭 필드의 탄젠셜 컴포넌트는 제로, 일렉트릭 필드의 노멀 컴포넌트는 바로 도체 표면에 존재하는 전하 밀도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는 입실론분의 1이다. 일단 끕시다.